금주는 선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좀 대체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if 구문입니다. if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값이 참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if 구문 안쪽에 있는 참에 해당하는 공식 또는 함수 또는 어떠한 그런 그 코드를 읽어가지고 동작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갖다가 아두이노 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로봇 같은 것을 제어할 때 결국엔 내가 뭔가를 동작시킨다라는 것은 그냥 동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 제어를 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해당했을 때 또는 해당하지 않았을 때를 판단해가지고 그 조건이 해당했을 경우에만 우리가 어떠한 동작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동작을 오히려 멈춘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값을 출력한다던가 알람을 울린다던가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컴퓨터에서도 if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물론 복잡한 함수들도 존재하지만 실제 프린트 F, 뭐 if, for 구문, while 구문 등등은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런 걸 꼭 반드시 마음에 가지고서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조금 아두이노 특화된 코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어떠한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떠한 숫자를 받았을 때 얘는 그냥 문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숫자를 갖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어떠한 비교 구문을 만들었을 때 0과 1을 갖다 구분한다 했을 때 입력값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신호적으로 들어온 입력값이나 아니면 어떠한 아날로그 디지털 값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정확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글자로 이런 자판 같은 경우도 A부터 Z까지 있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실제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나 자판 키를 가지고서나 방향 키를 이용해서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이 숫자가 들어가는 아스키 코드 값이 나오면은 만약에 여기 8번 키, 여러분 오른쪽에 이 컴퓨터에서 있는 8번 키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위쪽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또는 위로 올라간다, 또 위쪽으로 전진한다라는 그러한 그 명령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 키가 들어갔을 때. 그럼 거기에 무슨 구문이 들어갈까요? if 구문이겠죠. if 8이 들어갔을 때는 앞으로 위쪽으로 전진해라. 4가 들어갔을 때는 왼쪽으로 전진하라. 6이 들어갔을 때는 오른쪽으로 전진하라. 라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구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따로 하지 않더라도 정해져 있는 아스키 코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아스키 코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건을 갖다가 다중 조건문이라 해가지고 한 개의 조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중 조건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C 언어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그 파이썬 같은 경우 기본 검사를 위한 기본 분석을 위한 어떠한 것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성적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수음이 양가 또는 A, B, C, D, F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90점 이상은 A, 그다음에 80점 이상은 B, 70점 이상은 C, 그다음에 60점 이상은 D, 그다음에 그 60점 이하는 F라고 했을 때 조건이 몇 개죠? 총 5개가 되는 거죠. 그럼 if와 if else 구문을 갖다가 else if 구문을 갖다가 총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구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90부터 90 이상은 A다라는 구문을 줬을 때 만약 90이 아닌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때 아래로 내려갔을 때 가끔 이 구문을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if 구문에서 그러니까 if 구문 그러니까 구문은 제대로 안 만들더라도 한번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if 90보다 크다. A가 90보다 크다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내가 85예요. 그러면은 요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요 밑에 있는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구문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else if 구문에 여기서 가끔 헷갈리는 친구가 있어요. 이미 요 구문을 통과한 친구들은 90 이상의 숫자가 있을까요? 90 이상의 숫자가 아마 90 초과네요. 이거 이상하겠네요. 90 이상의 숫자가 있을까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90 이상의 숫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번째 구분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90 미만의 숫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한 번 필터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구문을 짜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은 90 이하고, 그 다음에 A가 80 이상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문을 짜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90 이하이거나, and, 그 다음에, 좀 이상하네요, 구문이. A를 두고 얘가 90 이하이거나, and, 이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80 80 이상인 조건을 갖다가 얘도 참이고 얘도 참. 즉, 이 안에 이 구간, 90과 80 구간 안에 있는 이 동시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는 갖다가 수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친구도 있어요. 틀렸냐? 맞습니다.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 구문이 필요한 걸까요? 이미 앞쪽에서 if 구문에서 90이란 것을 갖다 걸러냈습니다. 숫자 뭔지 모르겠지만. 걸러냈기 때문에 요 아래로 내려온 숫자들은 90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짜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문을 갖다가 두 번 중복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요 내용은 없어도 된다. 즉, else if에서 그냥 80 이상이라고 하게 되는 거, 80 이상이라고 하면은 8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else if에 있는 밑에 있는 요 구문에서 수식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머지 이제 그 뒤에 있는 else if a 70 구문들은 이미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더 이상 돌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프로그래밍을 짤 때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최적화 시켜야겠다. 간단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 실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두이노의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메모리 자체가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했을 때, 그리고 업로드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 프로그램 자체는 컴파일링이 됩니다. 근데 이 컴파일링이 좀 더 커지고 막 복잡해지고 막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운영체제가 존재하고 운영체제라고 하는 이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거기에 메모리가 몇 개 이미 잡아먹고 있는 메모리 이상을 쓰게 되는 건데 그 올린 파일 자체가 너무 커져버리면
다 컴파일링이 된 파일이 다 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는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기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게끔 또는 뭐 두세 개 기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표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딩할 때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while 구문도 있다고 했죠. if s 구문은 조건문이에요. 내가 조건이 맞았을 경우에 그 안쪽에 있는 조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 뒤에서 얘기합시다. while 구문 같은 경우는 반복문이에요. 내가 카운팅할 것을 갖다가 모르고 있어요. 어떠한 조건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있을 때 반복적으로 또는 그 구문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얘는 내가 몇 번 할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포구문 같은 경우는 뭐다? 내가 돌릴 조건을 명확하게 해놓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i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i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위쪽에서 이 보이드 셋업 밑에 포고문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몇 번을 구동시킬지 또는 몇 번을 돌릴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미리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미리 지정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내가 포고문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10번을 돌린다고 정해져 있지만, 또는 뭐 포고문이 뭐라고 정해져 있지만, 실제 내가 돌릴 수 있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위쪽에서 만약에 뭐 30이다, 받는 숫자, 뭐 40이다, 50이다 하는 숫자를 받게 되면 이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즉, 위쪽은 내가 어떠한 y 구문에서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 돌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내가 조건을 어떠한 변수화 시켜가지고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while 구문의 장점도 있고요. for 구문의 장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것을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코딩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되는 신호는 총, 총이 아니라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디지털 신호, 하나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있지만 입력과 출력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나오게 됩니다. 즉, 봤을 때 우리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아니 아라고 쓸게요. 아날로그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내가 입력과 출력, 즉 하나, 둘, 셋, 넷, 즉 매트리스를 짜게 된다면은 네 개의 입출력 조건이 만들어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입출력 조건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는 신호가 아날로그인지 또는 출력하는 신호가 디지털인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온도 같은 경우, 습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뭐 0도, 30도 이렇게 끊어서도 읽을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도가 원하는 것은 0도부터 100도씨다. 그러면 얘가 0도씨일 수도 있고 100도씨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뭐 1도, 2도, 3도, 4도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겠죠. 즉, 이러한 신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거를 디지털화 시키면은 0과 1, 즉 0도와 100도를 1로 기준한다고 하면은 100, 100도를 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결국엔 내가 원하는 신호는 뭐, 뭐 습도, 온도 같은 경우는 그냥 저 아날로그로 받으시면 되고요. 디지털 같은 경우는 온오프, 빛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빛의 조도의 세기에 따라서 이게 빛이 어쩔 때는 강하게 들어오겠죠. 어쩔 때는 약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스탠드가 하나 있어요. 이 스탠드가 그 가운데 있는 게이지를 긁으면 쭉 하고 긁어주면은 빛이 밝아졌다가 다시 빛이 어두워졌다가 빛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들어가고 있는 신호 자체를 제어해서 밝은 빛과 어두운 빛을 갖다 동시에 출력할 수 있게끔 아날로그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신호가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펄스를 넣고 싶어요. 뭐 모스보처럼 삐삐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펄스를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번 눌렀을 때 소리가 삐 하고 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속 누르고 있으면 삐 하는 소리가 나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발성 있는 어떠한 데이터, 특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센서 중에 기울기 센서라는 게 있을 겁니다. 기울기 센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이로 센서가 아니에요. 기울기 센서는 여기 이렇게 발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 공이 하나 있습니다. 공이 하나 있는데 이 공은 쇠로 만들어진 구예요. 그리고 발이 두 개가 전극입니다. 만약에 정상 상태, 즉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전기 신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들어가고 있는 신호 자체가 그냥 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요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있는 센서가 공이 똑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프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기울기 센서를 우리가 인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붙었거나 또는 떨어졌거나 하는 이러한 센서 신호는 바로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LED 같은 경우 아까 온과 온이 그라데이션 돼가지고 빛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디지털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적으로는 얘를 갖다가 하이, 즉 불이 켜진다 또는 어떠한 신호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1 또는 참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이 꺼진 상태는 0, 그리고 거짓인 상태가 됩니다. 참과 거짓인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참일 경우에 LED가 켜진다 라고 했을 때 요건 켜진지 안 켜진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A가 1보다 작다.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1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졌지만 A는 변수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근데 위쪽에서 A에다가 입력을 받아서 3을 넣었네. 그러면 얘는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안 켜지겠죠. 켜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는 이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회로를 설계해 주는 거죠. 아, 들어오는 신호가 참일 경우에는 불을 켜준다. 거짓일 경우에는 불을 꺼준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엔드 조건도 쓸 수가 있겠죠. B는 뭐 5보다 클 때. 그래서 A가 0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B가 4라고 합시다. 그러면 AND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A 부분과 그다음 B 부분이 동시에,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와 B를 갖다가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건, A가 0보다 작을 경우, B가 0보다 작을 경우가 돼야 돼, B가 5보다 클 경우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불이 켜진다, 안 켜진다? 안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켜지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얘를 6으로 바꾸거나 또는 AND 조건을 5월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AND와 5월이라고 하는 것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당연히, 당연히 어떠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내가 두 조건을 갖다가 초음파 센서가 두 개가 있어요. 초음파 센서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앞에서 보고 있는 센서와 옆에서 보고 있는 센서가 있어요. 이 초음파 센서가 둘 다 동시에 가까워진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죠. 어디다 부딪히거나 아니면 들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얘를 갖다가 제어할 것이냐. 아니,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전등이 불 켜질 때, 학교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요렇게 길쭉한 복도가 있어요. 근데 이 복도에 있는 불들을 갖다가 한 개씩 껐다 켰다 하는 경우는 없죠. 여기서 불을 하나 딱 켰어요. 불을 하나 켰을 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불이 꺼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여기 계단이 여기에 있고 여기 계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불을 켰어요. 그러면 쭉 하고 다 켜질 겁니다. 근데 그때가 온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온 상태, 온. 근데 여기서도 온 상태가 되겠죠. 똑같이. 근데 여기 가가지고, 걸어가가지고, 여기서 계단 내려갈 때 끄고 싶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오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온과 오프 상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이 똑 하고 꺼지게 되는 거죠. 즉, 이거는 뭐냐?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쪽에 다시 왔네. 근데 여기는 온 상태고, 여기는 오프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어, 여기가 온인데 오프로 바꾸면 불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켜지겠죠. 여기서 온과 오프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의 위치일 뿐입니다. 하이, 로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오프와 오프가 동시에 만족을 시키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참이 되는 거죠. 즉, 이때 어떻게 된다? 불이 켜진답니다. 또 쭉 가가지고 걸어가가지고 여기를 온 상태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편차가 존재할 때는 어떻게 된다? 불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는 것을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VCC 같은 경우는 5V가 1이라고 하는데 보통 2.5V 이상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 보통 안정적으로 3V 이상 또는 3.3V 이상을 1로 봅니다. 왜냐하면 2.5, 2.51 볼트 이렇게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과연 참으로 볼 건지 거짓으로 볼 건지 그리고 어떠한 전기든지 간에 전기 회로 같은 경우는 오차가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그 좋은 회로들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저항값 우리가 나중에 쓰게 되는 저항값들도 오차가 존재를 해요. 오차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오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편차를 벌려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에서 10% 이상은 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3V에서 3.3V 이상이 보통 1로 잡고요. 그리고 뭐 2V에서 그렇죠. 2V에서 한 1.8V 정도가 0으로 잡는 것이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1과 0, 참과 거짓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지만 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저기서 엔드 조건, 오어 조건, 노어 조건 아니면 낫 조건 등을 활용해가지고 즉 우리가 관계형 또는 그러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1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입력 함수가 존재하고요. 디지털에 대한 출력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출력하거나 입력하는 함수가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어떠한 회로를 갖다가 구성해서 실제 야, 불 켜.
또는 파워를 1볼트를 보내, 2볼트를 보내 라고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게 되는 핀이 몇 개냐가 중요하고요. 그 핀의 개수에 따라서도 그리고 어떠한 제어문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그 샤시에서는 실제 요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LED가 켜지거나 소리가 나거나 스위치를 제어하거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한번 동작을 구현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